안녕하세요. C 언어 처음 경험하는 분을 위한 강좌 5번째로서 배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김채승 채널의 김채승입니다. 제5장 배열에서는 대표 이미지가 다음과 같은데요. 박스들이 보관되어 있고 그 박스를 길이를 재기 위한 줄자가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박스의 위치를 표현해주는 보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장 포인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고요. 5장 배열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와 박스 길이를 재는 줄자를 이용해서 배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이번 장 역시 단어, 문법, 예제, 버그, 복습, 상상, 습의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단어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인데요. array라는 단어가 나왔죠. 읽기는 array입니다. 뜻은 이상적인 집합체라는 뜻입니다. 정의는 같은 크기, 여기도 중요하죠. 같은 크기의 물건 박스의 집합으로 배열이라고도 합니다. array. 예시로서는 동일한 크기의 박스들입니다. 동일한 크기의 박스들. 빨간색으로 동일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박스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고요. 최대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즉 박스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의 최대 크기는 같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줄자의 용도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스의 끝 지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빈 박스를 두자라고 했는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per에 대한 부분입니다. per. 읽기는 per고요. 뜻은 뭐뭐 하는 동안입니다. 정의는 조건을 만족하는 즉 참인 동안입니다. 참인 동안. 운동 전 몸풀기에 땀샘이 열린다 이런 예시를 줄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땀이 열리는 거죠. 운동을 할수록 땀이 열린다. 소스를 한번 보시면 퍼문이 있고요. 작은 가로 페런세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중괄호 브레이스가 있는 다음에 이 퍼문이 만족하는 동안 퍼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이 브레이스 안에 내용을 명령이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printf 해가지고 키를 출력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로서는 index라는 단어가 나오죠. index입니다. 읽기는. 뜻은 색인, 찾아보기가 되겠습니다. 정의, 찾기 위한 일련의 번호로서 0부터 시작합니다. 0번부터 시작합니다. 컴퓨터는 0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예시로서 많은 박스를 구분해주는 번호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차원으로 정보를 표현했을 때는 또 3차원으로 박스를 표현했을 때 이렇게 지정하는 방식이 0, 0, 0, 0, 0, 0, 2가 되고 0, 3, 2가 되고 1, 3, 2가 된다. 알고 계시고요. 이 인덱스를 색인이라고 하는데 박스에서는 바코드로 보셔도 됩니다. 바코드로. 유일하게 박스를 구분해주는 그런 고유 식별자가 되겠죠. 네 번째로는 룰러가 자가 있습니다. 크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박스는 몇 개일까 라고 하면 일일이 하나씩 세는 방법도 있지만 박스의 총 길이를 계산하고요. 총 길이를 계산하고 박스 한 개 길이를 계산해서 총 길이를 한 개 길이로 나눠주면 박스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90cm를 30cm로 나눴다. 총 길이가 90cm, 박스 한 개 길이가 30cm였다. 그러면 3개가 되는 거죠. 박스 길이는. 박스 개수는 3개가 되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수행할 일이나 업무의 크기를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룰러,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동화된 어떤 그런 계산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문법으로 첫 번째 브레이킷이 나오죠. 스퀘어 브레이킷입니다. 스퀘어 브레이킷, 사각형 같은 모습이 나죠. 스퀘어 브레이킷은 박스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사이에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기호로 따지면 이러한 브레이스나 페런테시스, greater than, less than 사인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러나 스퀘어 브레이킷은 빈 공간이 없죠. 그래서 박스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대가로죠. 대가로. 대가로는 스퀘어 브레이킷 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배열 문법을 정의할 때는 빈 공간이 없는 이걸 사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건 다시 나옵니다. 조건에서 반복이에요. 반복. 뭐뭐한 동안 참이면 읽기는 퍼입니다. 조건은 최초, 종료, 증가를 각각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자동화된 정보 처리를 할 때에는 조건 식에 의해서 반복문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땀샘이 열릴 때까지 달린다. 시작해서 2바퀴, 9바퀴 열 때마다 증가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최초는 땀샘이었고 종료는 9개가 땀샘이 열렸을 때 종료한다. 그리고 증가는 운동장 한 바퀴에 땀샘 1개가 열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걸 소수로 한번 표현해 보면 0번째 학생과 1번째 학생 두 학생의 정보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출력해서 정보를 표현한다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퍼문을 주고 작은 가로를 넣어준 다음에 이 안에다가 3개의 문장을 넣어야 됩니다. 최초는 i는 0이고요. i는 2보다 작다. 2보다 작다. 그리고 i 뿔뿔 해서 인식 증가하는 거죠. 이식 증가를 하면 i는 i 플러스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 조건, 종료 조건, 증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0일 때와 i가 0일 때와 1일 때 2번만 실행을 합니다. 이 반복문을 2번만 실행을 하기 때문에 printf문이 2번 출력되겠죠. 그래서 i가 0일 때 한번 출력하고 i가 1일 때 한번 출력을 하는 그러한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인덱스입니다. 일련의 숫자들입니다. 인덱스 넘버, 박스를 가리키는 번호고 크기가 같은 동일한 종류의 박스가 여러 개 있을 때 중복되지 않게 구분해 가리키는 번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는 0부터 시작하게 총 개수보다 1이 작다 해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2명의 학생을 출력을 하는데 0일 때 한번 출력을 하고 1일 때 한번 출력을 했었죠. 사이즈라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문법사항이 나오는데 크기를 계산해 줍니다. 문법은 크기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읽기는 사이즈입니다. 기호로는 실질적으로는 사이즈하고 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사이즈하고 뭐 하고 측정 대상 이렇게 써주는 함수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측정 대상 변수의 크기를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총 박스 길이가 있고 첫 번째 박스 길이를 계산하게 되면 박스의 개수가 나오고 반복할 횟수를 계산해 주는 자동화를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는 0 하고 i는 뿔뿔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최초 조건, 종료 조건, 증가치가 되죠. 그래서 개수를 여기서 표현해 줘야 되는데 i가 작다 해가지고 HGT는 키예요. 키를 저장해 주는 배열이라고 했을 때 어떤 문장을 여기다 써주면 전체 길이를 계산하고 배열이 저장된 전체 길이를 계산하고 첫 번째 배열의 길이, 첫 번째 박스로 나눠주게 되면 총 박스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럴 때 여기다가 써주게 됩니다. 이 함수를 사이즈 뭐뭐 함수를 써주게 됩니다. 방금 전에는 2라고 고정을 했어요. 고정. 학생 수가 변해버리면 소수를 또 수정해 줘야 돼요. 아니면 거기를 변수화 해가지고 외부에서 입력해 줘야 돼요. 이번에는 몇 명을 처리한다라고 입력을 해 줘야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보가 얼마만큼 입력된가 자동으로 파악을 해서 여기서 사이즈 뭐뭐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자동화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좀 달라진 점은 i에다 플러스 1을 했죠. 1번 학생이 0번으로 표현되는 걸 1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i에다 1을 더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1번 학생은 0번 박스, 0번 키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되고 i가 1일 때는 2번 학생의 키는 1번 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키의 정보를 가져와서 출력을 하게 되겠죠. 이것은 이후에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3.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스를 구현하는 건데 세 번째 줄부터 구현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세 번째 줄에 대해서는 이미 1장에서 학습을 했고요. 메인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16라인과 14라인에 대한 브레이스가 처리가 돼야 되고요. 7라인부터 13라인까지가 소스인데 i는 1 해가지고 0 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형으로 해서 변수명 i를 선언해주고 0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반복문의 변수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언을 해주는 거고요.
인티저가 hgt2 하면 배열을 선언하는 겁니다. 배열을. hgt가 배열의 이름이고요. 2가 배열의 숫자가 됩니다. 배열이 얼마만큼 많은 숫자가 들어가 1차원 배열을 한 거죠. 지금은 스퀘어 브래킷이 한 쌍만 있기 때문에 1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선언했어요. 두 개를. 그래서 119와 123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0에는 119를 저장하고 HT1에는 123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게 선언을 해놓고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있네요. 반복문을. i는 0에서부터 i가 2보다 작을 때만 반복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i 뿔뿔이입니다. 그래서 i가 2일 때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i가 0과 1일 때만 실행을 하는 거죠. 정보 자동화 처리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일씩 증가하고 2보다 작으면 참으로 반복 실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0과 1일 때만 실행을 합니다. printf 해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d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i가 %d에 출력이 되고 뒤에 있는 %d는 키의 정보를 가져와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 %t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출력해주는 지정자가 역시 두 개가 존재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서식 지정자 3개다 그러면 역시 콤마를 해주고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 printf문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해 주시고 i가 0일 때 119가 출력이 되고 i가 1일 때 123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원소가 두 개니까 배열의 원소가 두 개니까 i는 0일 때 i는 1일 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0일 때는 119, 1일 때는 123이 출력이 됩니다. 참고로 배열 요소를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세 번째 127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원소의 수도 3으로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출력할 때 여기에 조건문도 3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조건 종료 조건도 i는 3보다 작다 해야 3개가 출력이 되겠죠. 3명의 키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화된 업무 처리를 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렇게 되면 정보의 수에 따라서 계속 여기에 종료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제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예제를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5장 예제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코드블럭스를 실행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 해가지고요.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파일 뉴 프로젝트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고를 누른 다음에 반드시 C를 선택해야 한다겠죠. 넥스트를 누르고 워크 밑에 EX5라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습, 예제 실습이 되니까 EX5로 하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르고 피니시를 누릅니다. 역시 메인 C를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한 다음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그리고 샵 include stdio.h를 해주고요. 메인 함수를 선언해주고 인티저로 해서 i를 선언해서 0을 초기화로 해줍니다. 초기 값으로서. 그리고 인티저로 해서 hgt 정수가 저장되는 박스 두 개를 선언하네요. 박스 두 개를 선언해서 변수 두 개를 선언해서 119 123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요. 퍼문을 이용해서 i는 0부터 i는 2보다 작을 동안에 돌아간다. 반복된다. i는 플러스 증가치 printf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printf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좀 개념 있게 출력하기 위해서 이걸 꼭 지켜주세요. %d 스퀘어 브레이크 해주고 첫 번째 하이트는 %d 뉴라인 해주고요. 출력되는 값은 i가 값이 출력되고 실제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다 i를 넣어줘야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프린트 F 해가지고 %D는 I가 출력이 되고요. 실제 키가 출력이 된 다음에 문자열로 키가 쭉 출력된 다음에 또 서식 지정자 %D가 나왔을 때는 두 번째 인자값 HTI 이 변수에 있는 값이 이쪽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119와 123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F9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119, 123이 출력되네요. 이번에는 여기를 3으로 바꿔주고 127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3으로 또 바꿔줘야 돼. 일일이 3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3명의 키 정보가 출력이 되겠죠. F9를 누르면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3명의 키 정보가 119, 123, 127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버그에서 좀 잘 확인하십시오. 특히 이 펌은 뒤에 세미콜론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 선언할 때도 콤마로 해야 됩니다. 피리어드가 아니라 콤마로 해야 됩니다. 피리어드를 치면 여기다 소수점을 넣게 되죠. 콤마로 반드시 구분자를 해야 되고 펌은 안에서는 세미콜론을 넣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해서 제 5장 배열의 예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실습을 해 보셨죠? 실습을 해 보면 예상되는 벌레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를 원소수를 정의할 때 페런세시스를 써가지고 실수를 하실 수 있는데 스퀘어 브레이크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9, 123을 쓰실 때 콤마로 구분하면 안 돼요. 반드시 피리어드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콤마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119와 123은 콤마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자주 눌러 가실 수 있고, 또한 펌은 안에서 반드시 콤마가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미콜론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I 플러스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I 뿔뿔 자기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I 뿔뿔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F만 쓰실 때 콤마를 눌러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그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소스를 구현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습을 보겠습니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영어 단어는 per라고 그랬죠. per. 동일한 크기의 박스가 많을 때 박스의 수를 파악하기 이용한 도구는 줄자가 있었습니다. 기호 중 공간 낭비가 없는 기호는 리얼이죠. 스퀘어 브리킷. 배열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컴퓨터에서 배열을 정의할 때 인덱스 번호의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0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이 답입니다. 상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실생활에서 박스의 수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줄자의 용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이건 아시죠? 90cm를 30cm로 나눠서 박스 개수가 3개다는 걸 계산하는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영어로 크기라는 단어의 의미의 단어는 사이즈이다. 배열이나 문자의 크기를 확인하는 명령으로 사이즈 뒤에 붙여서 사용하기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이즈 in이냐, 사이즈 about이냐, 사이즈 all이냐, 사이즈 of냐가 있는데 답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이즈 of가 되겠습니다. 사이즈 of를 넣으면 박스가 저장된, 배열이 저장된 메모리의 크기를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박스가 저장된 길이, 메모리에 저장된 배열의 크기를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사이즈 of. 그러면 습에서 실습하는 소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전 소스가 달라진 부분은 HT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3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증가해도 되는 개념으로 그냥 놔뒀고 자동으로 컴퓨터가 메모리를 할당을 해줍니다. 119, 123, 127 얼마든지 여기서 또 110, 4명, 5명, 6명 계속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계속 그 증가의 수는 무한정입니다.
폼에서 보시면 소스는 똑같아요. 다 똑같고 사이즈업을 넣었어요. 사이즈업. 상상해서 풀었잖아요. 사이즈업 해가지고 전체 배열의 길이, 메모리에 저장된 길이를 사이즈업 HD 제로 해가지고 첫 번째 메모리에 저장된 배열의 원소 119로 나눈 거예요. 119가 저장된 메모리의 크기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전체 메모리 크기를 첫 번째 원소가 저장된 메모리 크기로 나눠서 반복해야 될 수를 결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i 뿔뿔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달라진 게 i가 0, 1, 2 이렇게 3명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1, 2, 3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i에다 1을 더해서 이 d에다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키, 2번 키, 3번 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19, 123, 127이 출력이 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에서는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과 반복문을 이용해서 배열을 처리를 해야 돼요. 합계를 계산한다면 누적해서 또 합계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평균을 계산해서 하기 위해서는 또 합계를 계산해야 돼요. 키의 3명의 키를 합계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력만 했는데 이 안에서는 다양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을 소요시간, 품셈, 견적이라고 그랬죠. 3번 반복하면서 합계를 계산해 가지고 평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소스에서. 따라서 일의 소요시간을 계산해 주는 사이즈업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배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배열의 선언과 사이즈업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습에 대한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장의 습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3을 없애고 그냥 동적으로 메모리가 자동으로 할당이 되게 해주고요. i 이 자리에다가 3을 지우고 사이즈 오브 해주고 hgt 하고요. 나누기 사이즈 오브 hgt 0번째 박스. 자,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괄호를 하나 더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사이즈 오브가 계산이 되죠. 이렇게 쌍이 되고 쌍이 되는. 그래서 전체 배열이 저장된 메모리 크기를 첫 번째 배열의 메모리의 크기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4바이트씩이라면 12바이트를 이거는 12바이트를 총 12바이트를 3으로 아니죠. 4죠. 4로 나눠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이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는 컴퓨터의 연산은 3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0, 1, 2일 때 3번 반복할 수 있게 되죠. 3번 반복할 수 있게 되고 잘 표현되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습에 대한 예제가 구현이 된 겁니다. F9를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F9를 눌러주면 이번에는 0, 1, 2가 아니라 1, 2, 3 해가지고 119, 123, 127이 출력이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110을 넣어도 되고 156을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늘어나도 소스 수정 없이 바로 F9 소스 수정 없이 계속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나가서 인티저 해갖고 sum hgt 라고 한 다음에 0을 선언해 주고요. 더블 해가지고 avg hgt 해가지고 0.0을 선언해 주고요. 여기에다가 sum은 hgt는 이건 지금 좀 여러분들이 좀 적응하기 힘들 수 있어요. sum 합계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hgt에다가 기존에 있는 hgt에다가 hgt i를 더해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합계가 계산이 될 수 있어요. 누적에서 처음에 여기가 0이 들어가 있겠죠. 0이 들어가 있는데
HDI 값 119가 이 자리에 와요. 119가. 이 연산하기가 119. 그러면 sum HGT는 119가 되는 거예요. 다시 회전을 해서 i가 1일 때에는 sum HGT가 119였죠. 그래서 119가 여기 있죠. 여기 119가 있는 상태에서 123이 이 자리에 들어와요. 그러면 119와 123이 더해진 값이 242가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더해질 수가 있어요. 전부 연산이 끝난 다음에는 print f 해가지고 hgt avg는 average는 퍼센트 8.1이라고 하겠습니다. lf long 플롯으로 출력을 해라. 그래서 new 라인을 합니다. 출력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다가 계산을 해야겠죠.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avg hgt를 여기서 계산을 하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avg hgt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sum hgt가 그대로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가 되고, 키에 대한 정보는 총 수가 되겠죠. 총수. 그러니까 size of hgt가 되겠죠.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해야겠죠. 여기다가 그대로 몇 개, 3명이냐 5명이냐 이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붙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되겠죠. 연산자를 하기 위해서 가로를 더 넣어주고, 여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소수점 연산이 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더블이어야 돼요. 그래서 더블로서 강제 형변을 해줘요. 이 값을 3.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를 더블로서 강제 형변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찍어주고, 그러면 여기다는 avg hgt를 출력을 하면 되겠죠. 조금 C 언어 처음 경험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지금 소스는 따라하기가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일단 좀 보시고 이대로 한번 구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F9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F9를 누르면 세미콜론과 브레이스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포문이고,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F9를 누르면 키는 합계를 출력을 안 했네. 합계도 출력해주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합계도 한번 출력하는 예제를 넣겠습니다. print f 해가지고 sum hgt는 얼마냐, sum hgt는 %d new line 하고, sum hgt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키의 총 합이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키가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되게 할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F9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653이죠. 제가 한번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653 나누기 5가 되죠. 5가 되면 635 나누기 5는 127이 됩니다. 635 나누기 5가 되면 127 정확히 계산이 됐네요. 이렇게 확장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해 나가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상상력에 의존해서 프로그램은 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안 넣게 되면 소수점이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숫자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를 하나를
7로 바꾸면 약간 변동이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 봐야겠습니다. F9 누르면 127.2가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블을 처리하지 않으면, 더블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127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더블로 처리를 하지 않고 분모 분자가 둘 중에 하나가 소점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F9 하면 이렇게 소점이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제 형변환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DOU BL 더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처음 C를 경험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예제를 좀 확장해서 했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재미있게 천천히 영상을 스톱 시켜놓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5장